요즘 청년들이 사는 법, 따로 또 같이 상생의 즐거움. 선배님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참 바쁘고 세련되어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은 참 아픕니다. 취업은 힘들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연애, 결혼, 내 집 마련까지 하나씩 포기하는 이른바 M4 세대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그들의 절박한 현실을 먼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물가 정말 무섭죠?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으려면 10,000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학자금 대출에 비싼 방세까지 내야 하는 청년들에게 이 돈은 생존을 위협하는 큰 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고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결혼이나 출산은 꿈도 꾸기 힘든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창문도 없는 좁은 고시원에서 눅눅한 공기를 마시며 내일을 꿈꾸는 청년들의 뒷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이 청년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할 사회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이건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바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상부상조의 길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 고민인 선배님들께는 남는 방을 통한 임대소득을 만들어드리고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겐 쾌적하고 저렴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노후자금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계약관계를 넘어선 사회적 가족으로 가는 첫걸음이죠. 모르는 사람과 사는 게 불안해요 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 습관이 비슷하고 결이 잘 맞는 청년을 매칭 데이터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서로가 편하게 함께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동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방을 빌려주는 관계를 넘어 사회적 가족이 되길 지향합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선배님은 인생의 연륜을 나누고 청년은 젊은 에너지를 보태며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기적 같은 변화가 선배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생활 존중입니다. 청년들에게 방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요새입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예고 없이 방을 열어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선배님이 그들의 선을 확실히 지켜줄 때 청년들도 선배님의 공간과 규칙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방문이 닫혀 있을 땐 궁금해도 조금 참아주세요. 청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밖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하거든요. 방 청소해라, 언제 들어오니? 같은 말은 관심처럼 느껴지지만 청년들에겐 큰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두기가 오히려 오랫동안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세요. 배려가 곧 운영의 기술입니다. 대화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 바로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훈계입니다. 선배님의 시절과 지금 청년들의 환경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가르치려 하기보다 지금 그들이 겪는 고민이 무엇인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소통의 고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픈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청년이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정말 고생 많았네 라고만 해주세요. 정답을 알려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선배님의 따뜻한 경청 그 자체가 청년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선배님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든든한 인생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전 하숙집들이 사라진 이유, 매일 밥 차리는 일이 너무 고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1세기형 하숙은 다릅니다. 선배님은 별도로 밥을 차려줘야 하는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되세요. 대신 청년들이 자유롭게 요리할 수 있는 주방 공간과 냉장고 일부 칸만 내어주시면 됩니다. 각자 먹고 싶은 것을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이 호스트도 청년도 속 편한 길이거든요. 의무적인 식사 제공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아주 가끔 선배님이 만든 밑반찬이 넉넉할 때 조금 나눠주거나 시간이 맞을 때 국 끓였는데 같이 밥 한 끼 먹을래? 하고 권해보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숟가락 하나 더 얹는 마음, 이 소박한 나눔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 집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마법이 됩니다. 혼자 살 때 가장 서럽고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몸이 아플 때입니다. 21세기 하숙의 진정한 가치는 이때 빛납니다. 선배님이 기운 없을 때 청년이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챙겨주는 마음, 피보다 진한 이웃사촌의 정이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특히 혼자 병원 가기 힘든 날 선생님, 제가 같이 갈게요 라고 말하며 팔을 내어주는 청년의 듬직함, 이건 단순한 계약관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청년이 아플 때 선배님이 건네는 따뜻한 보살핌 역시 청년에겐 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되죠.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사회적 가족의 완성입니다. 아플 때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도움도 큽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높은 곳에 전등을 갈 때 듬직한 청년의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청년은 힘을 보태고 선배님은 따뜻한 집과 어른의 여유를 나누는 관계. 이건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주 건강하고 당당한 상생의 모습입니다. 선생님, 이건 이렇게 누르면 돼요. 복잡한 기차표 예매나 유튜브 검색도 청년들에게 배우면 정말 쉽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이 선배님께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죠. 선배님은 디지털 문화를 배워서 좋고 청년은 효도하는 기분을 느껴서 좋은 상생소통법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완벽한 짝꿍인 셈이죠. 선배님의 방 한 칸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주거비와 식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덕분에 생활비 아껴서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갔어요. 라는 감사 인사를 들을 때 선배님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커다란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선배님은 이제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치료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히는 진짜 멋진 어른이 되시는 겁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 자부심이 선배님의 인생 이막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떠세요? 요즘 애들 무섭다는 말 대신 우리 집 청년 참 고생 많네 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 준비 되셨나요? 선배님들은 이미 충분한 지혜와 따뜻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진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고 적막했던 집안에 따뜻한 활기를 다시 채워보세요. 오늘 우리는 요즘 청년들의 아픈 현실과 그들과 지혜롭게 마음을 나누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측은지심과 존중, 그리고 서로를 보듬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호스트입니다. 선배님들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